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 퇴근 시간에 와이스트리트에 들러준.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디를 쳐다볼지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 보세요. 아, 네. 카메라 보세요. 지금 네. 딴 데 보지 말고. 아니, 좋네요. 이사님만 뵀다가. 네. 오늘 근데 기사 많이 준비하실 텐데요? 아, 예. 뭐, 그동안 예. 약간 좀 너무 루즈했다라는 기사님의 질책을 갖고. 아, 이제. 예. 아니,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 특히 대통령 당선인과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산업.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래요? 코드 맞추기는 아니고요. 뭐 제목은 자기가 그렇게 써놓고. 우선 원전 관련 기사부터 볼게요. 네, 최근에 그래도 좀 원전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긴 한데. 네. 그렇죠. 그 원전 저희들 많이 썼는데 드디어 이제 체코 원전이 8조 원짜리 두코비니 원전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입찰을 시작한다고. 아, 드디어 다음 주 입찰이에요? 예, 체코 총리가 현지 TV에 출연을 해서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2020,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그 결과가 나와서 2036년에는 가동한다. 그래서 총 8조 원짜리 이게 사업이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산중공업이랑 연관이 있죠. 예, 한수원이 들어갔고 그 팀 안에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입찰.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 이제 전면 폐기, 이런 것도 이제 기대감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물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죠? 해외 시장 훨씬 더 크니까. 특히나 한수원이 이제 이 체코 수주전을 준비하면서 그 좀 물밑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드러난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권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족쇄가 풀렸다고 해야 되나? 예, 적극적으로 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지 기업들, 현지 사회적 기업들 후원도 하고 대학들 후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조를 안 냈습니다. 저희는 많이 썼는데 저희한테 전화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도 좀 보도 안 해줘. 왜 다 좋은 건데 왜 안 해줘? 왜 그러니까 좀 튀면 안 된다? 네, 튀면 안 된다. 네, 특히 이제 현 정부에서는 대놓고 할 것 같아요. 네. 아, 그거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현지에서도 좋은 이제 여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그게 또 투자자들에게 어떤 좀 IR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스케일 파워 기사로 이어지네요. 네, 그 윤석열 당선자 되면서 가장 주목받던 기업이 두산중공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그 현재 뭐 에너지 필리핀 에너지 장관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8일날 보도였으니까 아마 미국 갔을 거예요. 네. 미국 가서 국무부랑 그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뭐 와이스트리트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SMR을 도입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지금 늘 말씀하셨다시피 SMR을 상용화시킨 기업, 승인받은 기업은 전 세계에서 미국 기업 중에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하고요. 거기에 이제 깐부 동맹 맺은 그 두산중공업은 투자하면서 EPC를 할 수 있죠. 그런 권한을 확보했죠. 투자하면서. 두산중공업도 뭐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동유럽에 많이 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필리핀 시장도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필리핀 SMR. 요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직 초창기? 이제 얘기를 좀 들어오고 싶다라는 의향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초기 단계. 네,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필리핀이 그 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러시아랑 이게 엎어진 경험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그래서 지금 에너지 사업에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이쪽들은 상대적으로 청정에너지 가려면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거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원자력이거든요. 동유럽이랑 똑같습니다. 예. 가성비로 따지면. 예, 석탄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석탄은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필리핀도 지금 도입을 하겠다. SMR 쪽으로도 SMR이 안정성도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하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해 상반기 내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약간 주목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안 하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상장 준비되고 있고요. 지금 평가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삼성물산, GS도 투자한 상태고요. 또 해외에서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평가가 또 좋아질수록 국내 기업들도 좀 같이 밸류에이션이 좀 링크가 될 수도 있겠고
두산중공업 이야기를 많이 갖고 이어서, 오셨네요. 네. 오늘 나온 기사네요. 네네. 뭐 마켓워치라고 유명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월스트리트 저널 원래 자회사였죠. 네. 지금은 매각이 됐죠. 매각이 됐는데 이 업체가 그 이번에 그 대선 끝나고 몇 가지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을 두산중공업을 콕 집었어요.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차기 대통령의 가장 그 원전 사업을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근거를 든 게 그 윤단선인은 원자력 발전 비율을 30% 유지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SMR 개발 수출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들고 두산중공업을 가장 수혜 기업으로 뽑았습니다. 외신에서도.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쪽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반도체 특히 삼성. 예. 파운드리 문제예요. 요즘 삼성 파운드리 시끄러운 거 다 아시죠? 수율. 예, 그리고 내부 감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건 이제 경영감사. 네, 경영감사. 네, 내부 감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하대요, 분위기가? 예, 기사는 다 안 썼지만, 네. 알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이게 네. 수율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게 느슨한 거냐, 아니면 좀 내부에 좀 피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쉬쉬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삼성 내부적으로 지금 감사에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심지어는 일부 임원들이 담당 임원들이 속였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올 연말에 회장 승진이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와 시간 문제죠. 예, 특히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가석방으로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법적 리스크에서 해소된 면도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에 자기 좀 글감을 강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문제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지금 심각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떤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러했듯이 어떤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율 문제부터 약간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 문제도 있고 지금 스마트폰의 GOS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인사가 만사인데 예.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좀 전면으로 배치된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무슨 그 사장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쭉 하버드 스쿨부터 같이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감사를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네. 그 이제 USMC라고 파운드리 업체예요. 네.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돈 안 되는 거 범용 이쪽에 그 반도체 제작을 생산을 맡겼는데 이걸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이번에 인상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웨이퍼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가격이 인상됐고 근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약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제품은 지금 반도체 뭐더라 정확하게 전력 반도체랑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지 않을까. 디스플레이 구동칩. 단가 인상도 작년에 한 50% 정도 인상했는데 그에 준한 수준이 아닐까. 이거 왜 했냐?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고 좀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 좀 집중하겠다. 특히나 이제 4나노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DDI랑 PMIC, 네. 전력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랑 그런 것들은 가장 먼저 가격 인상. 요거랑 맞물려서 저희가 이제 또 이게 오늘 라이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사는 내렸어요. 일단 내렸는데 그래요? 4나노 관련돼서 지금 TSMC에서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AP 업체 있거든요. 그 이제 다 아시죠? 근데 기사는 왜 내리신 거예요? 네. 아직 계약을 안 찍었어요. 안 찍었고 그 미디어텍이라는 대만 업체가 있는데 원래 TSMC에 맡겼거든요. 네네네. 4나노 공장에 5나노 공장에 맡겼는데 지금 TSMC가 지금 물량이 너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최근에 정전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제때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산한호 공장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격은 도장 안 찍었어요. 네, 그 이유도 있고 또 이게 대만 업체다 보니까 대만 정부 눈치도 보는 거예요. 왜 TSMC 안 쓰니? 왜 한국으로 가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조심해 달라. 아직은 좀. 아까 그러니까 AP 설계회사 어디라고요? 미디어텍. 미디어체예요. 네, 미디어체 다 아실 거예요. 네. AP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그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 전반적인 재점검 들어가면서 열심히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네,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는 DRAM 담합 혐의. 예, 이거 뭐 4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오래됐죠. 예, 하게스 버번이라는 뭐 대형 로펌이 있어요. 네. 뭐 정말 전문가들인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업체를 딱 집어서 요 세 업체 합치면 DRAM 점유율이 90%예요. 그렇죠. 거의 셋밖에 없죠. 그렇죠. 해봐 없죠. 실제적으로는. 예. 그래서 딱 찍어서 너희들 그동안 가격 당합한 거 아니야? 라고 2018년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그 캐나다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런 혐의 없다. 이겼어요, 삼성이. 근데 이번에 얘들 또 항소를 했죠. 우리를 따지면 그 항소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항소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혐의 없다. 1심이 맞다라고 예. 그래서 뭐 캐나다 소송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합 혐의는 이제 벗었다. 2016년, 17년부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뛰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혐의를 일단 벗기는 벗었지만 나중에 또 약간 문제 제기를 또 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은 항소법원까지는 가서 기각된 거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네. 미국 요 특허가 아니라 요 단합 혐의 관련해서 항소법원에서 하면 거의 대부분 끝나요. 이제 좀 가격이 그러면 약간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와, 우라늄 ETF 이야기인데. 이제 우크라 관련돼가지고, 예, 제가 기사를 몇 개 뽑아왔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예. 그, 러시아가 그 농축 우라늄이죠. 원전에 쓰는 거 35%를 네. 생산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미국이 제재하니까, 그럼 러시아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그렇죠. 유럽에 보낼 수 있는 가스, 우라늄인데, 원재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ETF에. 우라늄 가격 뛰니까. 예. 우라늄 선물 가격 보니까 이제 파운드당 $60로 한 주간 17%, 전년 동기 대비 116% 맞습니다. 올랐더라고요. 예, 그거 다 준비 좀 하셨습니까? 또 저 해외 투자 쪽으로 또 밝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모셨어요. 그게 역할입니다. 저희 회사로 오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지분율이 높으신데, 채팅창 지분율이. 그리고 저기 김수연 이사가 아니라 김수현입니다. 그렇죠? 현입니다. 네. 현. 빼어날 수 밝을 현입니다. 네. 배우 형 표정 왜 이렇게 진지해? 표정 진지하시다고. 또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장이 안 좋아져. 유산균 챙겨 드세요, 좀. 네. 지금 우나의 선물 가격이 지금 한때 1파운드 54달러. 그러니까 2011년 9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X 우라늄 ETF도 돈이 최근에 2,200억 정도 몰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뭐 거의 최고치 아닌 원자재 가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하여튼 3주 사이에 우라늄 ETF에 미국 증시 상장된 ETF에 몰린 돈이 약 3,140억 원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또 우리나라 투자들이 이렇게 빨라가지고. 참 필리핀 아까 필리핀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러시아하고 조금 원전 협력을 하고 있는 게 필리핀에 있었다. 네네네. 그 내용이 빠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통 원전인데요. 예. 그게 이제 체르노빌 때문에 무산됐다가 다시 러시아 로사톰이랑 같이 사업성을 다시 평가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이번에 필리핀 미국이 제재하면서 필리핀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미국의 우방이니까. 그렇죠. 근데 필리핀에서 우리는 상관없다. 러시아와 계속 협력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근데 이제 금융적으로 뭐 대금을 주고받을 때라든지 그런 문제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톤 비롯해서 해외 원전 사업들이 좀 지장을 받는 만큼 우리나라 뭐 한수원, 두산중공업 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리 또
네. 예측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바탄 원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다음 아이템인데 역시 우크라 내용인데 아까 말씀 것처럼 나현진님이 김수현 이사님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사님이시구나. 네네네. 감사합니다. 전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영광. 놀러도 가보고 이랬는데 이제 어릴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되게 무서운 곳에서 일을 하시네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막 물고기들 다니고 사슴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뭐 놀이동산처럼 쾌적한 거예요. 그렇죠. 방사능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커서 이런 쪽을 보고 우라늄의 두 얼굴 막 그리고 막 체르노빌 이런 쪽 그리고 텍소노미에 이번에 왜 이렇게 허용이 됐냐 이런 것들 막 논하면서 어릴 때 그 갔었던 그 깨끗한 이미지 너머의 것들을 좀 약간 이중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중적인 게 현실이고 이중적인 걸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민들 생활체육시설 동네 많잖아요. 그 사실은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많거든요. 맞아요. 하수처리장 위에 공원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것도 이중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위에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뭐 대책이 다 없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있고요, 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 정답은 없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좀 제기되는 게 좀 우리가 그래도 힘을 갖는 데 필요하지 않나. 경제적으로 놓고 그렇죠. 보면. 자동차 기사로 넘어갈까요? 아니요, 이제 그 우크라 얘기인데 이것도. 우크라이나 뭐 또 하나 있어요? 같은 현대기아차 이것도 우크라 내용인데. 우크라 사태랑 맞물린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그 러시아 공장이 있죠. 근데 있는데 지금 가동 중단 상태예요.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그렇죠. 일단 배들이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그 러시아향 반도체를 인도 공장으로 가져와서 인도 현대차 기아 공장에 돌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랑 기아 공장 글로벌 공장들이 중간중간에 멈춘 경우가 많아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묘안을 발휘한 거죠. 어차피 러시아가 지금 못 돌리니까 그 반도체 칩을 특히나 이제 인도에서 최근 잘 나가고 있으니까 물량도 부족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물량을 현대차 첸나이 공장이랑 그다음에 인도 아난타푸르 공장으로 돌려가지고 쓰겠다. 근데 이게 항상 인도 돌리니까 그러면 언제 러시아 공장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도 제가 알기로는 수입차 업체, 그러니까 수입 외산 브랜드로는 1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점유율이 총 통틀어서 1위도 달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예전에. 그래서 그 현대기아차는 전체 물량이 한 4%, 5% 정도 이렇게 러시아가 차지를 또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그 샹테크부르크 공장은 언제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 사태가 우리나라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 저희들 몇 가지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뭐 지금 왜 이렇게 뜸을 들여요, 무길래? 되게 궁금해요. 다 저희 기사에 요거 아니고 지금 나가는 요거 아니고 홈페이지 없는 기사들이라. 그러니까 롯데호텔 같은 경우 지금 4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러시아에. 러시아에. 그 롯데호텔이 되게 해외에서 뭐 많이 하는 체인 사업 중에 미국이랑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 호텔은 뭐 이게 제재와 상관없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저 기사를 썼는데,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현지인들이 쓰고 있고, 뭐 영향 받을 곳은 아니다. 해서 뭐 지금 미국 제재 압박이 들어오는데 당분간은 상황시켜 보면서 유지할 것 같다. 현지에 있는 호텔이니까. 그리고 뭐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저 삼성 뭐 현대차 얼마 전에 삼성 같은 경우 안 판다고 했잖아요. 뭘 안 팔아요? 러시아에 물건 안 판다고. 이거 뭐 안 판다고 해서. 근데 LG전자도 거기 꽤 많이 있고 많이 팔거든요. 가전제품.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보이콧 동참해달라. 삼성, 현대차, 뭐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기업들도. 네, 거기에 LG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LG전자 전현직 네. 우크라이나 판매직 임원들이 예. 성명을 냈어요. 어. 러시아도 LG전자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해달라 라고 냈는데, 그럼 LG전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는 네. 그 NCND인데요. 네, 저희 취재를 해서 요 썼다가 노코멘트 뭐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예, 음. 침묵, 로키 모드인데 저희 취재를 했는데 기사를 썼고 그랬는데 뭐 일단 기사는 없어요. 근데 유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판다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되게 덩치가 크잖아요, 부품들이. 네네네. 근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바로바로 물량이 와서 바로바로 조립하는 형태인데 네. 이 TV나 가전제품들은 이 부품들이 조그맣대요. 작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재고가 많답니다. 러시아에. 예, 재고가 많대요. 굳이 당장은 해외에서 갖고 올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상당 부분 현자시킨 것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가전은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도 많고 현지화도 돼 있고 그냥 거기서 예. 영업은 또 생산도 같이 이제 하고 이 있는. 상황을 좀 조용히 뭉개겠다. 관심 좀 갖지 말아줘. 라는. 야, 이거 그래서, 진짜 딜레마다. 예. 그리고 이제 롯데호텔 아까도 잠깐 앞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예약을 해놓고 노쇼로 일부러 돈을 보내서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에어비앤비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거든요. 일부러 우크라이나 집에 예약을 네네네네. 해놓고 방문 안 하는 거죠. 돈은 숙박 안 하는 건데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은 후원을 나중에 하는 거죠. 결제가 네, 되니까 페이팔 거의 같은 걸로. 우리말로는 돈줄 내주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걸로. 네, 혼줄 아니고 돈줄 내주는. 그렇게 돕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는 무관하니까 진행을 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태에 이제 숙박업체들의 약간 대응하는 자세 이런 것이 나중에 좀 회사 이미지 형성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도와준 기업들은 맞아요. 국민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쉽게 말 못 뺀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나가면 맞아요. 중국이 다 들어온다라는 이게 왜냐면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LG전자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 이게 괜히 이제 엄한 불똥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또 그렇죠. 일례로 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SNS들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인플루언서들이 또 그렇죠. 불똥을 맞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예, 그래서 수입이 뚝 끊겨버리고. 기업하기 힘들어요, 되게.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지금 노난 쪽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 터미널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전가고 있어요. 운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고 있는데 예. 지금 전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러게요. 네. 자, 그리고 또 LG전자 얘기가 바로 나오네. 다음은 이제 UAM,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네. 이제 도시에서 비행기 때문에 옛날 뭐 영화 뭐였죠? 공각기동대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그건 애니메이션. 네, 뭐 이렇게 도시를 나르는 네. 에어택시들, 예.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UAM 산업이 또 지금 되게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죠. 되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조만간 될 겁니다. 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 그 도심공항 프로젝트가 있어요. 에어원이라고. 네. 영국에. 예, 이게 4월이면 시험 가동 들어가요. 요게 현대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업자로. 근데 이번에 LG전자도 그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은 전광판 화면에 뭐 되게 정보 흐르고 있고 이런 거 제공하는 거를 LG전자가 그 사업 참여한다고 그 에어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네. 이 에어원은 뭐냐면 일단 사업 주체는 어반 에어포트라는 영국 기업이고요. 네. 그 위치는 영국 중부에 있는 커번트리에 짓고 있는 프라인카 도심 공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김포항 같은 거죠. 네, 거기에 네. 에어택시들, 그러면 수직 이착륙 항공이라고 하죠. 이볼트라고 하는데 그 기업 이제 거기 항공인데 이 업체에서 보호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추가로 사업 파트너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LG전자 PS산업부, 그러니까 비즈니스 솔루션 산업부가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어를 제공한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에어본 에어포트는 앞으로 200개 전 세계에. 예. 거기에 그러니까 200개 공항이 생기면 거기에 LG전자가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공항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제 도심형 네. 공항들이니까 200개가 또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삼성동에도 들어서고요. 네. 네, 네, 네. 그 채팅창에서 머구리님이 에디터님 유지태 닮았어요라고. 또 다른 에디터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말 하면 욕 먹는데 이거 좀 들었어요. 옛날에 그게 다음 제가 기사, 잘생긴 게 아니고 다음 기사. 아 정말 진짜 눈매가 네, 착한 거다는 거. 블록콥터? 네. 블록콥터는 뭡니까? 이거 작년 11월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번 띄워보지 않았어요? 이게 카카오 네. 모빌리티 더 잘하시네. 준비 좀 하세요, 이사님. 그러게요. 저는 잘 그동안 너무 날려주셨어요. 날로 먹으려고 작년에 이제 네, 이슈가 네, 많이 잘하시네. 떠서 네. 다시 저희 회사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 파트너사인데요. 블록콥터라고 독일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가장 이 이볼트 시장,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항공 시장에 가장 앞서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한 달 만에 2천억 충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생산시설 짓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증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웃긴 게 아니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번 투자 라운드를 WP 인베스트먼트 국내 국내 업체거든요. 네. 예, 이 업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예. 그게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래서 블록콥터가 이제 인증 작업하면서 싱가포르, 로마, 파리 등에 앞으로 좀 항공택시, 그러니까 이볼트 에어택시 서비스를 론칭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국내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랑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뭔가 시연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좀 더 약간 인지도 면에서 유튜브 믿음이 들어가시면 가는 것 나와 같아요. 있죠. 그리고 그쵸? 블록콥터는 상장을 합니다. 좀 있으면. 독일 업체인데 어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미국에 할지 아니면 독일에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있으면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비 에이비에이션. 네, 이것도 SKT 때문에 갑자기 국내 투자자들한테 주목받은 기업인데요.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이제 SK텔레콤 파트너사예요. 네. 그것도 이제 이볼트 업체인데 이 업체가 영국에 사무실을 냈어요. 네. 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연방항공청이랑 영국 민간항공국 관리국 어려운데 하여튼 CA라고 이 업체가 이 둘 관리 업체가 이 주무부청이 협업을 해서 우리 앞으로 공동 인증하고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비에이션이 영국에 사무실을 내서 이 두 기관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같이 인증 작업에 대해서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국 기반으로 해서 유럽 시장을 가려고 하는 교두부를 마련한 셈인 거죠. ADS 그룹과 조비에이션이 좋습니다. SKT가 뭐 최근에 사업하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UAM 사업인데 이게 조비 에비에이션의 그 행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SKT의 영향도 있고요. 지금 투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네. 뭔가. 저도 되게 이게 저희가 한 재작년부터 쓰고 있었는데 이거 언제 되나 싶었는데 벌써 허용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 ES24홀딩스 한세 실업 이야기인데 ESG 경영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신문이나 방송 있을 때 기자로 이제 필 때 제일 좀 이렇게 먼 나라 얘기 같은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착한 경영, ESG 경영 뭐 그런 게 사실 뭐 이렇게 뭐 의미가 있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배부른 소리라고 뽐내기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의 한 사례죠. 그래서 그 노르웨이 투자청이 있는데 이 투자청이 하는 게 뭐냐면 노르웨이 국펀드를 관리를 합니다. 이게 노르웨이 국펀드면 뭐 다섯 손가락에 드는 그 규모의 펀드인데 규모가 1100조 원. 네. 알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네. 그래서 이게 5년 전쯤에 한세 S24 홀딩스랑 한세 실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얘네 좀 특히 왜 그러냐면 그 한세 실업이 아시다시피 의류 OEM 업체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하는데 뭘 지적했냐면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그다음에 아, 불법으로 현지에서. 초과 근무한다. 예. 약간 신장 면허 이슈 때 그렇죠. 약간 그런. 네. 그러니까 네. 거의 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봉제 공장 그렇죠. 그 느낌적으로. 예.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국부펀드는 이 업체에 블랙리스트 올리면서 투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5년 만에 이거를 풀었습니다. 투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한세실업의 현지 공장의 어떤 상황이 나아진 거죠. 예. 네. 이게 큰 영향이 있는 게 보면 뭐 주 하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 주 하나가 그 주 하나에 있는 그 집산탄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저도 산탄총 같은 거. 예, 이렇게 뭐 강철비 네, 영화 네, 나왔던 그것도 이제 코리아 디펜스로 이제 분리한 이유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를 받는다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북유럽 큰 손들이 참고를 한대요. IB 기업들이. 그래서 이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투자하는 대상에서 뭐 제한을 안 하더라도 감점을 주는 거죠. 네. 얘네 투자 타격이 돈 크겠네요. 빌려줄 때 그렇죠. 요거는 여러 항목 평가가 있을 건데 그렇죠. 이런 걸 평가한다고 합니다. 뭐 사회적인 네. 의미로도. 옛날에는 사실 그 우리가 G20 열대가 거의 뭐 10년 전 더 되지 그렇죠. 않았나요? 네. 그때만 해도 막 MDGs 지금은 SDGs로 이제 바뀌면서 네. 이제 기업들이 CSR하고 ESG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사실 이름은 좋은 착한 기업으로 하지만 또 하나의 약간 착한 마케팅이다 이런 마케팅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좀 성적표에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몸을 많이 네.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그냥 기업 활동으로만 끝났었는데 그랬었죠. 지금은 그게 투자랑 연결되니까 장차 나중에 진짜 투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이 관찰 대상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맞물려서 한세랑 희비가 갈린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투자관리청은 또 새로운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예요. 네. 아. 네. 작년에 뭐 그 배 침몰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 예. 그 미국 가던 배가 한 4천여 대 실은 배가 침몰했죠, 글로비스가. 거기서 이제 뭐 기름띠도 나오고 결국은 그 선박을 절단을 해서 아직까지 다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N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글로비스 배가 침몰되면서 다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새로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단순히 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는 정몽구 정유선 네. 부자인데 이대 주주가 아이러니하게도 노르웨이 해운 기업이에요. 몰랐네요, 그거. 네. 네. 벤 노르스케 아메리카 린제 AS. 감사합니다. 대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어려워요. 사실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KIC 투자공사. 네네네. 우리나라도 같은, 국부펀드가 있는 투자공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ESG 점수를 가지고 얘네 안 좋으네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HMM이 투자한 어떤 회사에 뭐 HMM이 돈을 빼야 된다 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아니죠. 네.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글로비스한테는 좋지 않은 최근에 또 H&M 또 인수권도 나왔고 인수계도 나왔고 해서 그리고 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중에 큰 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있고.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주총 같은 거 보면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자기네 어떤 그 의결권 또 맞아요. 행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사 선임에 대해서 막 반대 안건도 적극적으로 내고. 근데 글로비스는 이 얘기를 숨기려고 했는데 로이터가 저희가 쓰고 로이터가 쓰는 바람에 예. 덕으로만 썼으면 어떻게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다가 예. 로이터가 낼름 썼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 8일날 나온 기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요 기사를 배터리 아마 얘기 좀 빨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뭐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170 배터리가 있는데 지름 21mm 뭐 높이 70mm짜리 원통형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그 중국 그 상하이 기아 팩토리에는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독일 기아 팩토리 그 모델 Y죠. Y. 그 SUV 차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와의 그 협업을 좀 늘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은
지금 그 4680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나소닉이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랑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G 에너솔루션도 열심히 지금 4680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시험 네. 샘플도 만들었고 그렇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샘플 만들어서 그 테슬라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되게 호평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술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저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쓰라고 한 얘기겠죠.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쓰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LG 에너지 솔루션도 4680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랑 좀 이 협업 관계를 늘리고 있는 하나의 신호로 그렇죠. 볼 수 해야만 있습니다. 네. 하니까. 또 배터리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폐배터리. 주목해야 된다고. 그렇죠. 예. 테슬라가 최근 중국 판매법인 사업에 네. 우리에 따지면 정관을 추가한 거죠. 사업 정관. 사업 정관. 예, 뭘 했냐면 신에너지차 폐배터리 회수 및 단계적 재활용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폐배터리 수거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사용하겠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값이 비싸니까 일단은 재활용해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자기 일종의 수직 계열화 시킨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한다는 기업만 줄 세워놔도 엑셀 시트 한 장이 꽉 찰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배터리 뭐 그 셀 만드는 회사도 당연히 하고 소재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냥 그 자원순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 하는 그렇죠. 기업들도 다 할 수 있고 화학 기업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그 폐배터리를 어디선가 조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뭐 현대 기아차랑 협업을 맺고 그걸 가져오든가 테슬라랑 협업을 맺고 그걸 맞아요. 가져와야 자기네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할 건데 맞습니다. 네. 앞단에 그게 없으면 자기네가 암만 하겠다 그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폐배터리 업체나 자동차 업체들과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랑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랑 그 MOU 맺은 기업들, 투자받은 기업들을 주목하면 돼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맞아요. 말씀드린 리사이클이나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면 됩니다. 그 기업들은 이미 선단 작업들 다 해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장 위치를 보면 돼요. 네네네. 그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SK온 미국 공장 옆에 폐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냥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이미 그렇죠.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바스푸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바스푸드. 예. 거기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터리 지금 뭐 어떻게 뭐 킬로와트당 아니 와트당 얼마에 공급을 하는데 나중에 이 배터리 다시 돌려주면 얼마 페이백 해주겠어.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막 계약이 맺어질 수도 있는 거고. 투자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수익이 들어가면 자기는 그 기업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MOU는 아무 적이 없고 결국 돈 투자, 태워야 투자. 돼. 예, 돈 투자 태워야 돼. 태우는 게 돈 확실해요. 태워야 돼. 예. 근데 이제 중국의 거린메이라는 그런 것도 아세요? 있잖아요. 네. 줄줄 나오네. 중국의 거린메이 같은 알고 경우는 있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도 내수로도 돌아가고는 맞습니다. 네, 있고 네. 이제 또 니켈 광산에 투자도 해가지고 해놓고, 예. 이제 중국 주식 꺼려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보다는 여기가 좀 더 세긴 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거린이에요? 거린? 걸인은 아니고요. 거린. 네, 한국말로 거린메이. 아 거린. 네. 아 린. 나 또 걸인. 되게 유명한 업체예요. 아 니켈 얘기가 딱 나오네. 네, 네, 딱 그쵸. 나오죠. 아 니켈 얘기가 딱 이야기가 나오네. 이어지는 지난 8일날 장중 한때 막 111% 오르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 뭐 200, 니켈 예. EPN이 요즘 좀 또 화제고 예.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네. 다시 LFP가 거기는 니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리튬 인산철. 예. 그래서 미국은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다시 LFP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LFP 공장이 없거든요. 배터리 공장이. 그래서 뭐 중국이 간다 안 간다 말들이 많았는데 주목할 부분인 게 이게 원래 호주 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메리칸 배터리 팩토리즈 ABF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일단은 전기차보다는 가정용 ESS를 먼저 보고 있고요. 뭐 하다 보면 뭐 추가로 확보하다 보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아마 미국 본토에 있는 최초의 LFP 배터리 공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갑자기 또 LFP가 확 뜨고 있는데. 이게 니켈값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중장거리 또 고급 차종에는 또 이제 LFP가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SES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뭐 이거
이 업체도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업체죠. 그렇죠. 예, 미국 스타트업인데 그 현대차, LG 뭐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되게 많지요. 네. 지금 이름은 원래 예전엔 솔리드 스테이지 에너지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SESAI입니다. 네. 예. 이 업체가 있는데 그 현대차랑도 협업을 하고 있어서 그 파일럿 공장을 지금 졌어요. 짓고 있고 허가도 받았고 있고 아마 최근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2월에 한국 진출한다고 하면서 한국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때 한국 김한수 대표. 네. 예. 인터뷰를 했네요. 예, 이분이 유명한 분이시죠. 예. 근데 저희랑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고요. 단독의 명가네요. 덕으로. 또 띄워주려고. 네. 네. 저희가 이거 맨 처음 한국 진출한 것도 맨 처음 썼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딜레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터를 했죠. 그러면 인터뷰 좀 해달라. 그래서 약간 이제 보호자로 나오는 날 저희들이 이거를 썼습니다. 약간 빨리. 예, 해서 한국 법이 만든다는 거를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거 자동차만 들어가는 거 아니다. 얘네들이 만드는 그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라고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네. 시제품은 나왔고 이게 지금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로보틱스라고 하면 이제 그 기계들 말하는 거죠. 네. 뭐 거기에 그다음에 플라잉카 아까 말한 UAM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가전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다. 리튬 메탈 배터리가. 그 저는 사실 현대차가 투자한 건 이해가 됐는데 LG가 왜 투자했나 전 싶었거든요. LG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LG 스탠바이미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례로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이동형. 네.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그러면서 이 LG의 행보가 약간 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기존의 배터리가 쓰이던 곳은 다 대체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그 소형 배터리라고 아이폰 크기의 소형 배터리를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얘네 브랜드 중에서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뭐 관심 있게 국내에서는 그래서 SSI는 지금 국내 뭐 현대차, LG 다양한 곳이랑 협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 헤어스타일은 누구 헤어일까? 쓱 내려보면 우리 빌 게이츠. 저희들이 이제 투자 기사도 많이 쓰거든요. 그 국내 투자 뭐 대기업 자회사의 투자 전문회사들이나 아니면 게임사 밑에 있는 산하 투자 전문회사들이나 이런 걸 저희 기사를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흐름을 좀 행보를 보면 투자가 분들도 이 산업의 인더스트리의 흐름을 좀 하다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빌 게이츠 이 형 같은 경우 항상 앞서가시잖아요. 한참 형이죠. 저는 막 놀라워요. 원전을 이미 소형 원전. 몇 수 앞서 보시고 테라파워도 만드시고. 근데 이분이 또 빌 게이츠 기사는 잘 안 쓰는데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건 전자문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웨어러블 기계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소형칩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업체가 카오틱 문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바이메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신체적 리듬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겁니다. 이 몸에 칩을 저장해서 몸에 칩을 심어서. 그게 테크타치라는 제품인데 요거 만든 업체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금융도 할 수 있고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개발은 2015년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파스 붙이듯이 착 이렇게 붙이는 형태였는데 공부를 해보셨네. 이제는 이제 심는 것으로. 심는. 진짜.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번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전자문신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전자문신. 하지만 전자칩. 근데 이제 몸에 심는 칩. 약간 좀 거부감이 있고. 예전에 여기 사이에 이제 칩 넣는다는 그 있었잖아요. 종교적으로 좀 거부감 갖고 싶은 분이 많고 하니까 문신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전자문신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미국 표현이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닙니다. 전자문신. 덕으로 표현이 아니고요. 미국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뭐 국내에서 우리만 쓰겠죠. 하여튼 이 업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저 유동원 본부장님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떠들고 계셔요 지금. 소리 안 들어가나? 조금 들어가죠. 채팅창에 혹시 유동원 본부장님 저쪽에 계시는데 목소리 들리신 분이 있으면 좀 쳐주십시오. 자, 그 헬스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두나무랑 스마일게이트도. 저도 두나무가 투자해서 이번에 스마일게이트는 워낙에 그 투자의 범위가 넓은데
두나무가 이번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네. 이 바이파이브는 되게 유명한 업체예요. 뭐 이미 많이 아신 분들은 아실 거고 유명한 업체인데 두나무가 이번에 투자를 했어요. 롯데랑 같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이석우 대표를 얼마 전에 사석에서 두나무 이석우 대표. 네, 만나 뵀거든요. 네. 그 다음 날 이 기사를 썼어요. 이게 저희들이 의도하지는 않은데. 네. 예. 네. 그래서 뭐 이 기사의 내용은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술자리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그 얘기가 더 중요하고요.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사실 이석우 대표가 이제 언론계 선배시기도 하고 원래 언론사 출신이기도 하고 저는 뭐 그 동석한 분이 제가 지인이어가지고 한번 더구로에 좀 재밌다라는 언론 약간 저희도 미디어 스타트업이니까 좀 재밌는 애들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자 해서 갔는데 이석우 대표가 딱 계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뭐 두나무가 사실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카카오 그만두시고 중앙일보 복귀하셔가지고 한 1년에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네. 미디어 사업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실패했지만, 뭐, 그때 실패한 것들이 씨앗이 돼서 지금 중앙일보 미디어 홀딩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15조? 두나무가. 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20조.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의 그런 신한금융지주보다 높은 거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인 거는 돈이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2조 원가량의 현금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역삼인가 그쪽에, 강남역 쪽에 사고를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돈이 너무 많아서 샀답니다. 많아서. 쓰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샀고, 그것도 지금 너무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어서, 한 5년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긴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거 말하면 어디죠? 다시는 실리콘밸리? 아니에요. 우리나라고. 이거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에도 만나기로 했는데. 뭐 여의도? 강남? 삼성동? 그 현대차 GBC. GBC 맞나요? GBC. 네, GBC. 맞죠. 두산은 DBC고 현대차는 GBC인가. 하여튼 거기 근처에 를 사업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돈이 그렇게 많아서. 네, 또 하나. 이것도.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이거 또 하나. 이거. 상장도. 국내보다는. 국내는 규제를, 뭐 지금 뭐 이렇게 거대 양당 쪽에서 가진 데는 있는데,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나 이제 지금 보수 정권이 잡으면서, 그쪽은 이쪽 암호화폐나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대요. 그렇죠. 시각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낙해. 거기도 근데 뭐 50% 100%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석우 대표가 그 과거 이력을 보면 NHN이나 카카오에서도 주로 이제 대관 업무를 오래 하셨거든요. 이력이 아무래도 이제 기자 하시다가 이제 미국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주로 그 일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두나무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만나보면 쉽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규제 개혁을 하더라도 원하는 속도만큼 기업이 원하는 정도를 해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기업 가치 높게 받으려면 해외 증시로 가는 거 맞는데 해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와이스트리트로 출연을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상장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박이네요.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자, 그 뒤에 좀 바이오 기사 이어지는데 요거는 좀 빨리 봐야겠다. 짧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젠바디 업체 아시다시피 이 업체가 그 삼성이 도와준 업체거든요. 그 생산 역량을 지원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미국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개 주당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에? 네. 그래서 뭐 정상화되면 한미 공장 합치면 주당 750만 개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 오미크론, 델타 합쳐지면서 뭐 델타크론 새로운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쭉 감기처럼. 그러면 진단기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가 오리니아. 네, 이거 바이오 기업이죠. 캐나다 업체인데 루푸스 신현 업체예요. 개발한 업체인데 일진이 여기 최대 주주입니다. 일진그룹. 네, 일진그룹 계열사가 갖고 있는. 네, 지금 한번 제가 정확히 눈에 안 보이는데 네네네. 일진그룹 계열사가 지금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그 일진그룹 회장님
네. 또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지분을 좀 터셨는데, 예, 많이,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 일진 S&T가 대주주네요. 예. 근데 이게 워낙에 이쪽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라, 뭐 바이오젠도 나오고, GSK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 이제, 우리냐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그 스위스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데, 네. 여기서 공개사원을 보냈습니다. 대주, 일진한테. 아, 이거 팔아라? 팔아라. 너희들 갖고 있는 것보다. 왜 팔래요? 왜? 일진이 그닥 그 대주주로서 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다라고 그게 나와 있진 않지만 회사를. 해외에서는 일진이 대주주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좀 시장 매물 나왔을 때 바이오제 산다고 하고 GSK 산다고 할 때 팔아라. 파는 게 우리한테 우리 주주 가치를 높여주는 거다. 아, 그러니까. 네. 오리니아라는 어떤 좀 장래성이 좋은 기업을 일진그룹이라는 곳이 갖고 있지 말고 글로벌 빅파마나 네. 큰 기업들한테 팔아라. 아, 저기, 예, 그거네요. 채팅 일동. 야, 일동은 아니고, 일동은 네. 뭐 안 그래도 요즘 주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참 더 많이 올랐어가지고. 저 마음 이해합니다. 일진이 일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일진은 예, 이름만 일진이고, 예. 일진은 대부분 다 상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진 다이아, 예, 일진 디스플레이. 거의 없어요. 상장이 예, 없어가지고. 일진 홀딩스. 네. 정도. 영향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일진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냐 다른 데 팔면 더 빨리 파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일진도 뭐 어마어마한. 그럼 뭐 값을 잘 쳐주든가, 예. 아, 프리미엄을 빨리. 많이 주든가, 그러면은 이제 일진그룹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자, 해서, 아무튼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오늘 김병용 덕으로 수석 에디터 네. 하고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예. 다음 주에도 또 좋은 기사, 돈 되는 기사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자, 2부 이제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